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록 작성이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죠.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도를 넘는 비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여야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 일정이 모두 영국 왕실 측의 사전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각을 했다, 홀대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열이 났고 검사를 통해 뇌내 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아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경기장 같은 실외 밀집 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47,917명. 재유행 감소세 속에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2로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며 확산세는 확연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 정책을 한층 완화하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50인 이상이 모인 공연장, 경기장 등 야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조치가 실행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해제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 조치인 만큼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이나 영유아 대상 실내 마스크 착용 우선 해제 방안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시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만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다른 방역 조치에 비해 늦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희입니다. 배추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이 9,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정부가 배추 총 10,000톤을 조기 공급했지만 상생세를 잡지 못하며 추석 이후 가격이 더 오른 겁니다. 다음 달이면 김장이 시작될 텐데요. 정부는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하는 10월부터는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배추와 당근을 제외한 주요 채소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말쯤 김장 재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한 7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24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해 기부천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납품을 받고도 마스크 제조업체에는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며 선행을 베푸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과 같은 날 멕시코 중서부가 다시 강진에 뒤흔들렸습니다. 2017년 9월 멕시코에서는 138명이 숨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같은 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마침 이날 시민들은 지진 대피 훈련까지 했는데 훈련을 종료한 지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하며 더 아연실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지진 활동 상습 지역인 불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분이 좌우로 요동칩니다. 쇼핑센터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가 주차된 차량을 덮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y sí éramos los últimos, pero pues ya con tranquilidad. 멕시코 대통령조차 트위터를 통해 심각한 표정으로 지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Cuyo epicentro está en Cualcomán, Michoacán, a 59 kilómetros al sur de Colima. Vamos a empezar a recoger información. Decíamos.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한때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지역에 최대 82cm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강진은 공교롭게도 합쳐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1985년과 2017년 대지진 발생일과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대만 동남부에서도 규모 6.9 지진과 7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 일본 오키나와현 서쪽 해역에선 규모 6.1과 5.5의 지진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모두 불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 10건 가운데 9건이 발생하는 불레고리에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